올해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주택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 등의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악화일로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올 한해 건설업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올해 건설 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공사비 급등이 꼽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공사비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사비 급등 문제가 극심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했었습니다. 일단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지난 1월 공사를 멈췄다가 반년 만에서야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었고, 지난 11월 입주를 했었죠. 그 둔천주공 재건축 현장인 올림픽 파크 포레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한 달 전에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간신히 급적 타결된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담 3익이라든가 미아 3구역 그리고 아남 2구역 등도 극심한 공사비 갈등을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공사비 급등은 지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라든가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공사비 건설 지수가 2020년 1월에 99.86에서 계속 오르다가 올해 1월에 129.77까지 올랐었는데 10월 들어서는 130.32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올해 건설업계 이슈 중에선 이 부동산 PF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에 태형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이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실시가 되면서 그 후유증이 상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PF는 2024년 한 해를 굉장히 달궜던 그런 이슈였죠. 금융당국은 210조 원에 달하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약 11%에 해당하는 22조 9천억 원 규모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이 중 연말까지 44.5%에 달하는 9조 3천억 원 규모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는 곳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총선 이후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4월 위기설 같은 것들도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당시 명단에 있었던 한국건설이라든가 선원건설 이런 곳들이 현재 법정 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건설사들 분위기가 흉흉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곳들 외에도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부도 처리된 그런 건설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도를 신고한 업체 수가 27곳에 달하거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규모나 됩니다. 종합건설사가 11곳, 전문건설사가 16곳이나 됩니다. 특히 이 지방건설사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서울 1곳, 경기 3곳을 뺀 나머지 23곳이 모두 지방에 위치한 그런 곳들입니다. 사실 또 부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스스로 폐업을 하는 그런 곳들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 수가 지난해 11월 3,165 이런 곳이었는데 11월 달에서는 3,20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에 수장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강도 높게 쇄신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올해 국내 건설사 중에서 특히 대형 건설사 중에 수장을 바꾼 곳들이 10곳 중에 7곳이나 됩니다. 지난해 GS건설 수장 같은 경우에 말에 허인용 대표로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걸 감안하면 약 1년 사이에 8곳이나 지금 대표를 바꾸는 셈인데요. 네. 이 건설업계가 이처럼 CEO를 대대적으로 교체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불황의 늪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새로 바뀐 CEO들의 면면들을 좀 보자면은 이런 의지가 읽혀집니다. 일단 실적 부진 영향으로 단행한 인사인 만큼 재무통 인사들이 중용이 됐습니다. 최근 신임 대표로 선임된 정경규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라든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또 그리고 올해 2월에 포스코 ENC 대표 자리에 올랐던 전준승 대표,
그리고 SK 에코플랜트를 이끌게 된 김영근 대표 모두 재무통 이력으로 좀 화제가 된 인물들이고요. 이 밖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라든가 김영건 SK 에코플랜트 대표, 허윤영 GS건설 대표 등도 1970년대생이라는 젊은 피를 내세워서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내년에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